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둘째 마당으로 새롭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둘째 마당 중에서 이제 4장 뷰 기초 쌓기, 그리고 4장 1절에 있는 뷰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절대 강자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귤러, 리액트, 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제 Vue.js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Vue.js는 2013년도에 구글 개발자였던 에반 유라는 분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집니다. 이분은 구글의 엔지니어였었는데 그 당시에 앵귤러를 이용해서 여러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앵귤러를 다루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앵귤러의 좋은 점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좀 가볍고 컴팩트한 이런 프레임워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이 뷰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Vue.js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Vue.js를 대표할 수 있는 한마디는 프로그레시브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왜 프로그레시브라는 이름을 이제 앞에다가 붙였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코어 부분으로 시작을 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를 이제 더해 가면서 이렇게 되는 이런 프레임워크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레시브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아주 작은 사이즈면서도 되게 빠른 성능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특히 이제 현대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SPA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보통 네이티브 앱의 가장 큰 특징은 화면 전환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세로 고침이 항상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는 그런 세로 고침의 어떤 지연 시간 같은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이 바로 SPA라는 일종의 UI 패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Vue.js 같은 경우는 DOM, 그러니까 DOM이라고 그러죠.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거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버추얼 DOM이라고 부르는데요. 빈번하게 발생되는 어떤 그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한 번에 이제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능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라우터라든지 또 이 페이지 전환할 때 필요한 상태값 관리, 이 모든 것들을 이 뷰가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커뮤니티 층을 이제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이제 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뷰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 이유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그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교육이라든지 학습의 관점에서 뷰가 이제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웹 표준과 관계된 기술들을 우리가 처음 웹을 공부할 때 대부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지식들만 조금 알고 계시면 이거를 그대로 이 뷰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배우고 또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엔트리 포인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교육이나 학습 면에서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 뷰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좀 표현을 해드리면 싱글 파일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하는 그 파일 자체가 그 안에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한 파일 안에 다 담아서 작업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지 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스코프이라 그러죠. 어떤 변수 값이라든지 또는 뭐 HTML이나 CSS나 자바스크립트의 각각의 이제 요소들이 그 파일 안에서만 유효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이너하고 이제 개발자를 위해서 굉장히 쉽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도큐멘트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사실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입문하는 개발자라든지 또 디자이너들도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문서로 잘 작성이 되어 있고요. 낮은 러닝 커브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자이너를 위한 배려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글의 머티리얼 디자인 스펙 2를 지원하는 Beautify JS라는 UI UX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UI UX 디자인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또 되게 재밌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이나 학습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PWA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이제 지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PWA와 관계된 여러 가지 설정이라든지 또는 보일러플레이트 형태의 어떤 템플릿 코드들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는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뷰 CLI에서 이 프리셋 선택하는 기능이 잘 되어 있고 또 이건 뷰만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인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제 뷰 CLI UI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터미널 창에 이런 명령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배려가 잘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프라인의 캐시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첫째 마당에서 봤던 것처럼 직접 개별적으로 물론 관리할 수도 있지만 이 오프라인 캐시를 관리하는 전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이제 워크박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거를 뷰 JS에서는 이제 기본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프리캐시라고 부르죠. 처음 실행되기 전에 캐시하는 거라든지 또 런타임 캐시라고 그러는데 실행하고 있는 중간중간에 다이나믹하게 이제 캐시하는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Vue.js에서는 이제 워크박스를 통해서 쓰기 편하도록 굉장히 잘 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이제 좀 피부로 와닿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이게 뷰 CLI 터미널 창에서 아까 프리셋 프로십 웹앱을 선택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뷰 CLI에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뷰 UI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십 웹앱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웹앱 메뉴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설정값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입력만 해주면 자동으로 설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